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전 마이크로소프트 박지호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생산성 기술 전문가예요. 좀 특이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업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근데 요즘엔 생산성 기술 전문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이제 다양성이나 혁신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제 HR원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이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요즘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다양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갸우뚱하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다양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 그걸 기반으로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남녀의 차별 아니면 관련된 다양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의 여러분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인생은 한방, 남자는 한방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인생을 뭐 오래 산 거 아니라서 인생이 한방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화를 1억 명까지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75년이에요. 페이스북이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는데 걸린 시간이 4년 3개월이에요. 캔디 크러쉬 사과가 1억 명의 사용을 가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3개월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억 명인데. 예. 근데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그 시장에 선점하고 있던 기업이 치고 나오는 기업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뒤로 밀려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는 1년 3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시고 있는 기업이 이런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포춘 5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 중에 5년 후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업이 300개밖에 되지 않아요. 200개의 기업은 사라져요. 500대 기업 안에서 사라져요. 쇠퇴되는 거죠. 그리고 이 500대 기업이 몇 년 동안 평균 수명을 가지느냐?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돼요.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의 500대 기업이. 그 외의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의 수명도 가지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신히 버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누구나 지금 가장 모토로 삼고 중심으로 삼는 거는 바로 혁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혁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상황을 버티고 나갈 수 있다. 지금 임원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어떤 과제를 내리거나 어떤 상황을 할 때도 다 혁신을 주제로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혁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그걸 다양성에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혁신하면 생각나는 기업 한번 의견을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사조 혹시 혁신하면 생각나는 기업 어디가 있으신지? 애플이요? 네. 저기 멀리 계시는 좀 13조 혹시 애플 말고 또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네? 아, G요? 아, 네.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제가 그럼 뻘쭘하게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많아요. 뭐 샤오미도 있고 지금 가장 핫한 게 테슬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전기차? 그 다음에 혹시 우버라고 아시는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고 아시는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혁신이라는 기업이 왜 여러분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혁신이라는 기업으로 신문기사 나오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 로직이 있어요. 방법론이 있어요. 혁신은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혁신은 첫 번째는 disruptive innovation 해가지고 파괴적 혁신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sustaining innovation, 향상되는, 발전하는 그런 이노베이션이 있고 세 번째는 efficiency innovation 해가지고 효율적 이노베이션인데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1995년 윈도우즈 9 나오면서 PC가 막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려나?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것 같은데 2000년도에 그 회사에 계셨던 분들은
이메일, 전자결제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구리베어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를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걸 과정을 거쳐가 그 다음에는 포탈 지식관리, UC, UCNC, 포탈 뭐 단어 어떤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기능이 계속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발전을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업무 도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efficiency innovation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efficiency innovation 다음은 뭐냐? 없어요. 그 다음은 다시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가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장표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애플하고 삼성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을 만들고 패스트 팔로잉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패스트 팔로잉 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을 잘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에서 이피션시 이노베이션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년이에요. 근데 아까 1억 명의 사용자 나온 거 봤잖아요. 그게 요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1년 3개월은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평균적으로 지금 이 그 걸리는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근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 4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1, 2년 동안 성장을 확 해요. 나 패스트 팔로잉 할래 들어갔어요. 또 준비한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 4년째에 들어가요. 내가 장사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피션시 이노베이션 단계 가서 끝나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가지 혁신 중에서 어떤 혁신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혁신일까요? 당연히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끝없이 해야지만 이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최근에는 그냥 혁신이 아니라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괴적 혁신. 근데 파괴적 하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 장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장표 보시면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HR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학은 전공 안 하셨을 거라 믿지만 저도 사실 생물학과예요. 생각과 나왔지만은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이 X축은 뭐냐면은 그 판매량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은 방리담에 싸게 해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수량은 적지만은 고가로 팔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기업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 룰이 깨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파괴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파괴를 했느냐? 지금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쪽 영역을 지금 보시면은 이쪽 영역은 물건이 많은데 고가예요. 고가 제품 한 건에 많이 만들었는데 재고가 남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리면은 망해요. 반대로 지금 이쪽 영역은 개수가 적은데 물건값도 싸요. 이익이 안 나요. 안 들어가죠. 이 두 가지 영역에 어떠한 기업도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시장에 파고 들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쪽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샤오미예요. 자, 이러한 그 전략에 대해서 이건 제가 무슨 만든 논리가 아니라 그 클레이튼 교수, 저기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클레이튼 커쇼 생각하실 텐데 클레이튼 커쇼 말고 클레이튼 그 교수님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교수님이신데 파괴적 혁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애플과 같이 지금 뉴마켓 파괴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로우앤드로 과거에 이미 시장 형성에서 가고 있는데 그 제품 나오는 게 고객의 기대치보다 이미 기능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값을 싸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예 방법론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아까 애플이나 샤오미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장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좋은 도구인데 지금 이 밑에 영역을 보시면은 이쪽은 고객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영역, 이쪽은 지원부서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여기에 대한 각각의 부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부서에서 혁신을 이뤄내느냐, 효율을 하느냐.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이쪽에서 뭐 인력 분배를 지금 뭐 운영 쪽이라든지 영업 쪽이나 마케팅 쪽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아니면 이쪽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못하고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럼 아웃소싱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 방법대로 거의 해오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핵심 사례를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는 뉴마켓에 지금 원래 시장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아까 1시장을 최종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량 생산 안 하거든요. 비싼 가격에 내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그리고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폭스콘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 팔아제껴요. 비싼 가격에. 그리고 재고를 얼마 남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과거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은 시장을 확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애플의 CEO가 팀 쿡 CEO세요. 그러니까 잡스의 그 새로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서 일본으로 확 넘어갈 수 있게끔 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분이 팀 쿡 CEO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가능했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먼저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 중요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 공급망 쪽에서 내가 만들지 않고 외부에 만들고 또한 스토어를 낼 때 그냥 어떠한 다른 업체가 아니라 애플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사람들이 보고 그걸 사게끔 만드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혁신했던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기차라고 아실 텐데 똑같아요. 뉴마켓인데 그 규모의 경제에서 크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테슬라의 특징은 기술적인 우월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대 장점은 전기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차가 원래 엔진 쪽 만드는 거 플러스 위에 차체 만드는 게 있는데 요즘엔 기업들은 같이 하나로 만들죠. 근데 과거엔 따로따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다시 우리는 잘하는 거에 포커스 할 거야 해서 밑에 엔진 쪽 밑에 것만 만들고 위에 쪽은 자기네가 만들지 않고 에스튼 마틴이나 가져와가지고 연결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까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이쪽 영역에서 이만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코스트가 있고 마진이 있을 텐데 이 적은 마진에서도 이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케팅을 거의 안 해요. 온라인 마케팅만 해요. 세일 조직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라이센스비나 아니면 페이턴트비를 내지 않고 자기네가 MIUI랑을 만들어가지고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장에서 돈을 못 벌 것 같은데도 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우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콜택시 회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우버가 콜택시 회사라면은 콜택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버는 콜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콜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나 자가 택시 운전자들이나 이들이 그냥 참가해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즉 택시를 관리하는 게 이들의 장점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결제만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홍보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우버예요. 근데 이게 콜택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차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우버인 거죠. 자,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은 보시면 이런 다양성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고 가장 중요한 밸류체인에서 어떠한 부분을 혁신을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성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여러분의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이 영역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깨우뚱하실 수도 있고 아마 잘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걸 알면은 다 하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상황은 정답이 없는 시험에서 남이 답하지 않은 정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해야 돼요. 근데 이 답이 누군가 또 답을 했으면 똑같이 하면은 이건 또 틀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딪혀가지고 시도해봐야 돼요. 정답이 없거든요. 해봐야 돼요. 도전해보고 이거 이렇구나 하고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답을 얻고 하고 도전하고, 즉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생각을 합한 다음에 시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하고, 중요한 관점은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거를 부딪혀가지고 계속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데 큰 장벽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1초 동안 여러분에게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의 개수가 1100만 개예요. 놀랍지 않으신가 보다. 네. 1100만 개인데 여러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 용량은 1초에 40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다면은 1100만 개에서 40개 말고의 나머지 건 어떻게 하느냐?
선입견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생각을 합하고 시도했을 때 문제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폐해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예. 다양성이 없으면 1 더하기 1은 2, 3이 돼야지만 귀요미 이득이 있는데 2 더하기 2, 3 더하기 3, 4 더하기 4, 5 더하기 6 더하기 6까지 가는데 똑같이 귀요미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같이 하더라도 동일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하다 보면은 귀요미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혁신적인 걸 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기반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까지는 미래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오피스나 윈도우즈를 만들 때 세계에 앞서가는 석학들하고 앞서가는 기업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5년 후, 10년 후의 기술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고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오피스 만들고 윈도우즈 만들고 그래서 미래는 있게 되니까 쓰세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 그 잡스에 의해서 환경이 확 바뀌었죠. 모든 정보가 기업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도 이미 알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여러분들 미래는 있게 될 겁니다. 라고 가는데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소비자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를 론치했는데 오피스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근데 그 오피스를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사용자들이 오피스를 쓸 때 하다가 몰라요.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냥 기업에 에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쓰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의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런 의견, 다른 능력, 직접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게 오피스 365랑 클라우드예요. 또한 윈도우즈 10 이번에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렸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다 불편한 거 있으면 의견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개선해가지고 그 다음 버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마일스톤 하나 찍어가지고 이번에 정품이 딱 나오게 된 이런 케이스거든요. 과거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개발하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은 전체로 보면 남자 비율이 70%, 여자가 한 27.5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재밌어요. 100%가 아니에요. 네. 이유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쪽 말고 기술 개발 말고 지금 마케팅 세일 쪽 보면은 거의 5대에 육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나이대 이런 것들 저희가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 지금 오피스나 아니면 아까 윈도우나 이런 수많은 의견들을 듣는데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전달을 하고 다시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선순환 과정으로 체화한다는 제가 1분 톡에서 얘기한 과정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피스나 윈도우란 그 독점적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했던 거고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디지털 변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디지털 변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음악 좋아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CD 플레이어 쓰신 적 있을 거예요. CD 플레이어 써보신 분. 네, 나이 드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 어느 시절인데 지금 계실 정도는 영하다 하려면 이제 이 정도는 돼야죠.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를 이제 쓰고 지금은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거 할까요? 음악을 위해서는?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디지털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를 한 게 1세대였다면은 2세대는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내 기분에 맞춰서 최신곡이 나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근데 아까 생각을 합하고 시도할 때에 그걸 위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디지털 3세대의 변환이거든요. 이게 기업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PC를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HR 시스템 있잖아요. 뭐 ERP. 그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프로세스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통해서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만한 스맥이라고 해가지고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라고 하는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3세대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서 다양성을 기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이렇게 오피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 과정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이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지털 업무 환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타이틀을 보면 마지막에 디지털 업무 환경 딱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셨을 때 디지털 업무 환경은 혁신을 위한 플랫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은 이거가 어떤 건지 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합하고 시도해야 된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인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너치예요. 과거에는 시킨 대로 해 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너치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살짝 찔리는 이러한 너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방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과 두 번째는 빅데이터예요. 애널리틱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상황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실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메일을 예를 들게요. 메일을 한다? 그럼 메일 메뉴를 찾아요. 눌러요. 모바일도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메일 띡 쓰셔가지고 보내시거든요. 근데 메일을 딱 보냈을 때 이 메일이 어떤 메일이지? 라고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떠한 정보가 포털 통해서 와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엄청난 정보가 이렇게 딱 오거든요.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럼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그 업무 환경에서 가장 중심으로 하는 거는 넛지를 줘가지고 생각하고 뭔가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는 거는 업무별로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메일을 쓰려면은 이건 어떤 업무용으로 메일을 보내야 되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메일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뭐 할 때 내가 어떤 용도로 해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되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용도고요. 그래서 저 업무에 들어가면은 뭐 메일뿐만 아니라 일정이나 뭐 CRM 업무나 ERP 업무나 모든 게 가능하고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저 안에서 뭐 메일이나 아니면 소셜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 사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입사원 그 퀘스트 기반으로 게이미케이션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용자가 신입사원이 탁 아침에 출근할 때쯤에 탁 메시지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 자료는 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 띡띡띡 요소 딱 하고 그걸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할 때마다 사수한테는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전에 신입사원들이 얼만큼 그거를 잘 했는가 보고서는 잘한 신입사원들의 그 패턴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 신입사원이 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용자 패턴을 뚝뚝뚝 따라가면서 그 좋은 성과들 신입사원 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업무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업무를 잘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자료 봤는데 아니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쭉 너치를 찢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거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봐? 이런 거 한번 봐봐.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에는 노티피케이션 기능이나 코타나 비서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웹에서도 이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쿡 찔러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합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을 개인과 개인이 생각하는 방법은 사용자를 추가하면 돼요. 업무 인수인계 할 때도 내가 여기 상자만 추가하고 난 빠지면 업무 인수인계가 그대로 되고요. 아니면 팀끼리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기게. 그러니까 생각만 하게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만 부딪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팀과 팀 개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개인과 조직끼리도 부딪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료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파일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서 한 단계 딱 버튼 누르면은 업무 리스트가 나와요. 관련된. 업무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내가 했던 업무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부딪혀가지고 더 좋은 생각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업무가 나만 한 게 아니라 고객의 요청을 받은 부서, 내가 처리했던 거, 다시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서 싸우는 사람과 뒷단에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부딪혀가면서 아, 이렇구나.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지.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도 가능해요. 현재 자료를 클릭하면은 아마 아마존을 보시면은 쇼핑할 때 내가 이전에 쇼핑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했던 패턴을 따와가지고 추천해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자료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자료를 본 다음에 어떤 자료를 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가지고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업무별로 업무 과시자가 돼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시도했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재미있는 거는 사람하고 자료하고 업무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개발팀에서 가장 업무를 많이 하거나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저쪽에서 어떤 비밀 프로젝트 자료가 있는데 영업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저 나왔다. 그럼 기밀 유출된 거죠. 이런 것들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개발팀에서 영업팀으로 물건을 팔려고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여러 패스를 거쳐요. 그렇다면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프라인 미팅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 대표적으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업무 자꾸만 얘기하게끔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디지털 업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가지고 다양성을 계속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각각 부딪히게 만들어서 시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가 이렇구나.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지털 업무 환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합하고 시도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양성이란 이제는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의 생존이 달린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쩌면 목적까지 돼가는 요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내용만 가도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정성적인 변화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 뒤에 나오시는 연자 두 분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얘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내가 왜 다양성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세션을 통해서 답을 가지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다양성 왜 필요해? 회사에서 누군가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만약에 추후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관련해서 뭐 정보나 얻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